어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을 때 항상 좁은 문을 선택하는 한상희입니다. 라고 해서 항상 리드를 따고 그다음에 설명을 좀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최근에 이사를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전 사무실 한층 아래로 이사를 했을 뿐인데 제 물건을 옮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무거운 물건, 물체를 움직인다는 건 힘든 일입니다. 지렛대나 도르래가 발명된 것도 그 때문이죠. 하지만 지렛대를 사용하려면 요령이 필요합니다. 어디에서 힘을 주어야 하는지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요령을 익혀야 비로소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죠. 면접도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입니다. 지렛대의 원리를 알고 정확한 위치에서 힘을 주어야 무거운 돌을 움직일 수 있듯 마음을 움직일 때도 요령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본. 그 기본은 상대방의 의도를 아는 거겠죠. 여러분 마음의 부담이 오늘은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길 바라면서 시작해 볼게요. 오늘도 고민 들어주는 언니 한디입니다. 벌써 6번째 사연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왔는지 살펴볼까요? 안녕하세요, 한디. 우선 기쁜 소식부터 전해드리고 싶어요. 계속 서류에서 탈락하다 이번에 드디어 면접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치보라를 보고 열심히 준비한 덕분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트. 하지만 기쁨도 잠시뿐. 이제 면접이 또 걱정입니다. 그동안 서류에서 계속 떨어지느라 면접이 처음이에요. 꼭 빠뜨리지 않고 준비해야 할 면접 질문이 뭘까요? 기껏 얻은 기회인데 실수하지 않도록 한디 꼭 도와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치보라가 도움이 좀 되었다고 말씀이라도 해주시니까 저 역시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정말 힘이 납니다. 면접을 대비해서 예상 질문 리스트를 준비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한 몇십 장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직무에 상관없이 나오는 단골 질문 2가지만 선택을 한다면 첫 번째, 짧은 자기소개. 2번째, 성격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건 안 묻는 회사가 진짜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짧은 자기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면접이든 어느 새로운 자리에서든 너를 소개해봐 라고 하는 요청이 가장 난감합니다. 나는 난데 뭘 말하지? 뭐라고 하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면접에서는 항상 거의 100%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죠. 자기소개는 왜 하라고 할까요? 그것도 대부분 면접 딱 들어가면 초반에 보통 묻잖아요. 이걸 왜 하라고 할까? 저도 롯데에서 며칠간의 빡세 교육을 이수를 하고 인증을 받은 면접위원인데요. 면접위원들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분들에게 조금 릴렉스할 시간을 주는 목적으로 자기소개를 시키기도 해요. 왜냐하면 보통 자기소개는 거의 100% 준비해오니까 일단 준비한 것을 마음껏 얘기해봐라 라고 하면서 긴장을 풀라고 하는 거죠. 동시에 그거를 들으면서 면접위원 스스로 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같은 것들을 검토를 하는 시간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한정된 시간 안에서 몇십 명의 지원자들을 평가를 해야 하는 면접위원에게 여러분들에 대한 정보가 머릿속에서 컴퓨터처럼 막 출력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정보를 미리 준비된 자료를 통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그걸 중심으로 더 심화적으로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그때의 소스가 필요한 것이고 그때 자기소개를 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시키는 이유를 좀 들어보니 자기소개는 어찌 보면 첫인상 같은 거겠죠. 엄청 당락에 영향을 주진 않지만 그래도 첫 인상을 좌우할 수 있으니까 절대 대충 준비해서도 안 됩니다. 아, 홍길동 지원자는 이렇구나 라는 것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광고 카피 같은 거, 이런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잘 이용하시면 면접위원의 이목을 초반부터 주목시키실 수 있고요.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그 초반 몇십 초가 엄청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때에 그 사람을 판단한다고 하잖아요. 그때 요 자기소개서가 중요하게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호기롭게 외람되지만 면접관님, 제가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라고 묻고 대화하는 방식으로 유도를 하신다면 요건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그 시간에 면접위원에게 시간을 좀 주시고 광고 카피 같은 여러분의 강렬한 키워드를 던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용적으로는 어떻게 자기소개를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앞에 딱 한 문장으로 나를 정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면접위원들이 여러분의 제출 자료들을 검토하거나 혹은 머릿속으로 정리하면서 듣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여러분을 기억하게 할 키워드들을 우리가 직접 딱딱 단정적으로 던져주는 거죠. 카피라이팅. 조금 낯간지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정신없는 면접 시간 동안 나를 최대한 각인시키기 위해서 조금은 감수하셔야죠. 거기 있는 사람들 계속 볼 것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저는 도전적인 DNA를 가진 누구입니다. 저는 어떤 것의 덕후 누구입니다. 어떤 회사를 애정하는 VIP 고객이자 동시에 가장 컴플레인이 많은 누구입니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에 대해서 이 회사에 전하고 싶은 명확한 이미지, 그 궁금증을 던져주세요. 두 번째, 지원한 직무에 대한 관심, 직무 전문성에 대해서도 짧게 어필해 주세요.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저는 마케팅의 찰떡인 지원자 홍길동입니다. 마케팅 업무에 필수적인 건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는 사고의 유연성, 그리고 성과에 대한 의지입니다. 첫째, 저는 다년간의 어떤 생활을 통해서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수용력과 틀에 얽매이지 않는 유연한 사고가 제 장점입니다. 둘째, 편의점 아르바이트 생활 동안 신박한 아이디어로 전년 동기간 대비 8% 신장시켰던 소중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가 가진 역량과 경험으로 어느 회사가 키우는 마케터가 되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괜찮죠, 여러분? 직무에 대한 본인의 철학, 생각을 밝히고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런 내가 여기 입사해서 성장하고 싶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면접위원은 내가 좋은 사람, 마냥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성과를 낼 사람이라는 것에 흥미를 가진다라는 것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성격. 요 성격도 참 많이 물어보죠. 성격의 장단점에 대하여 회사들이 참 많이 질문하시는데 장점에 대해서는 다들 말씀 참 잘하세요. 그런데 단점을 말하는 것을 좀 두려워하신다라는 느낌을 저는 좀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아왔던 지원자분들의 경우 사실 단점 같지 않은 것들을 계속 단점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 누구나 단점은 가지고 있고 오히려 그 단점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점 맞아? 라고 생각되는 것은 단점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평가자가 궁금한 건 얘가 단점이 없는 완벽한 애야? 정말 퍼펙트한 애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단점을 어떻게 조정해 나가는 사람인지가 궁금합니다. 회사 생활이 다 그렇거든요.
다들 성격이 있어요. 그런데 다들 투닥투닥 거리긴 하지만 그래도 문제없이 잘 맞춰서 살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정말 지원자분이 이 조직에서 잘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원자의 단점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해. 지원자가 갖고 있는 단점을 이 조직 안에서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본 사람이어야 해. 고민해 봤니? 경험해 봤니? 라는 것이 궁금합니다. 지원자분들이 단점으로 사실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탑2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너무 꼼꼼합니다. 두 번째, 너무 성격이 급합니다. 요 두 가지입니다. 지원자분들이 단점으로 이 두 가지를 부담 없이 좀 쓰는 이유를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해보면 꼼꼼하다라는 건 역으로 신중하다라고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성격이 급하다라는 건 역으로 업무를 빠르게 처리한다라는 장점으로 이해될 수 있어서 좀 안전하게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좀 유의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단점을 이야기하실 때는 직무 성격과 배치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꼭 먼저 생각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 재무회계 직무다. 그런데 단점이 급해, 성격이 급해 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숫자의 오차를 허락하지 않는 업무를 하는 사람인데 성격이 급하다. 이건 평가자에 따라서 해석의 여지가 좀 크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단점을 쓰지 말아야겠죠? 다른 단점을 한번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직무와 크게 배치되지 않는 단점이라면 당연히 그냥 말씀하셔야겠죠. 그러면 이 단점을 어떻게 얘기할지가 이제 중요해지는데 무슨 단점이든 업무 수행하는 데 영향을 있을 테니까 어떻게 이 단점을 해석하고 이야기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 제 단점을 좀 바탕으로 좀 재구성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선 제 단점이 뭘까요? 알아맞혀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물론 너무너무 많겠지만 특히 저는 너무 꼼꼼해요.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도 너무 많고요. 뭔가 빠뜨리지 않았을까? 라고 하나하나 계속 체크를 하는 바람에 늘 스트레스를 받는 타입입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면접에서 말해야 될까요? 저는 너무 꼼꼼하다는 면이 단점이라 생각합니다. 저의 지나치게 꼼꼼한 성격은 제한된 시간 내에 팀 작업을 할 때 혹은 업무 특성상 정확도보다 빠르게 결과물을 산출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를 수행할 때 오히려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보틀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업무의 내용과 데드라인을 감안해서 업무 성격을 구분을 해내고요. 두 번째, 팀원들과 어느 정도까지 검토를 할지를 그 수준을 정하는 소통을 먼저 해서 기한 내에 업무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어떠십니까? 단점을 확실하게 인정하시고요. 그 리스크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 그래서 나는 고쳐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늘 극복 중이다. 그리고 효과가 있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단점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를 말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단점을 이렇게 컨트롤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나아가서 회사에서도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사고의 흐름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면접위원에게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단점으로 잘 나오는 급한 성격에 대한 케이스를 한번 보시죠. 단점은 급한 성격입니다. 결과를 빨리 확인하고 싶어서 항상 빠르게 업무와 과제를 처리를 하고 처리가 다소 늦어지면 답답함을 좀 느끼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먼저 끝마치면 동료와 협력하면서 일을 마무리하려고 노력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단점이긴 한데
그래도 업무 내가 정말 빨리 할 수 있어. 나 스피드가 괜찮아. 나 괜찮지. 그리고 내가 빨리 끝내고 남들도 도와줘. 나 괜찮지. 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봤을 때 이건 정말 단점일까요? 장점일까요? 좀 헷갈릴 수 있죠? 이렇게 안전하게 가셔도 돼요. 제 생각은 정말 단점을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단점을 어떻게 보완해 나가는지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바꿔볼까? 한번 볼게요. 단점은 급한 성격입니다. 항상 빠르게 업무를 처리하고 뭔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으면 곧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업무 하나하나가 회사의 이익과 연결될 수 있는 사회생활에서 자칫 해가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어느 회사에서의 인턴 생활에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년 전부터 업무를 빠르게 처리는 하되 3번 검토하는 습관을 길렀습니다. 초반에는 틀린 것들이 한 10개 나왔다면 이제는 제가 어떤 부분을 자주 빠뜨리는지의 패턴을 파악을 해서 초반 오류가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이 결과 얘가 성격은 급한데 업무는 안 그러네? 라는 평을 조금씩 받고 있고 저는 이에 정말 뿌듯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바꾸니까 한결 현실적이고 좀 고민하는 적이 잘 드러나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단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가 추천하는 스토리라인은요. 첫 번째, 내 성격이 이 조직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두 번째, 그래서 나는 고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실제로 고쳐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미흡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결과까지 왔다. 라는 스토리라인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면접에서 꼭 준비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체크해 봤습니다. 면접이 처음인 모든 분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지길 바라면서 오늘 팁도 정리해 볼게요. 자기소개는 날 한마디로 드러내는 카피라이트를 준비를 할 것, 단점은 쿨하게 인정을 하되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를 중심으로 어필할 것. 자,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취업 OX 알려줘요 한디. 저 이 멘트 할 때 항상 부끄럽습니다. 자, 오늘은 2가지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첫 번째. 회사는 신입 채용 때 중고 신입을 선호한다. 여러분 요거는 반반. OX가 왔다 갔다 반반입니다. 네. 직무 중심으로 요새 회사들이 뽑는다고 하니까 중고 신입이 유리하겠다? 라고 분명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은 yes도 아니고 no도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조심스러워요. 물론 직무 역량을 보유한 사람을 중심으로 선발을 하고자 하는 건 맞아요. 그 와중에 중고 신입이 1년 혹은 그 미만이라도 그 직무 경험을 해봤고 신입인데도 경력처럼 빠르게 적응하고 근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선호하는 회사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인정해요, 저도. 그런데 실제 데이터로 보면 꼭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 중고 신입과 완전 신입이 경쟁을 했을 때 완전 신입인 지원자분들이 많이 합격하시거든요. 회사가 신입 채용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즉시 전력감이 필요하다고 했다면 이미 경력 채용을 했지 굳이 그 많은 품을 들여가면서 신입 채용을 하지 않아요. 경력 채용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즉시적으로 인재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입 채용을 한다라는 건 다른 기업에서 혹은 다른 경험에서 이미 배운 스킬적인 측면들, 업무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전반적인 경험에 대한 대응하는 자세, 애티튜드가 이 사람이 신입으로 들어왔을 때 업무를 배워나감에 있어서 훨씬 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회사 경험,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이 다 능력 있나?
아니요. 이건 케바케죠. 직접적인 경험이 있으면 좋을 수 있지만 문제를 바라보고 대처하는 방법과 그 자세에 대한 것이 신입사원 채용의 메인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주눅 들지 마시고 여러분 지원하시고 트라이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신입 채용에서 나이가 35살이 넘으면 안 되나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안 드릴래요. 다음 주에 요 주제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올게요. 그때 요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의견, 감상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댓글창은 열려 있고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귀담아 듣고 있겠습니다. 고민 들어주는 언니 한디의 취업이 보이는 라디오 취보라. 지금까지 한디였고요. 취보라 친구들, 다음 시간까지 안녕.